라라라라라 유격법 라라라라라 유격법. 왜 폭로가 될 가능성 높아 보이시나요? 톱? 이삭 아니면 에키티케. 저는 이삭 아니면 에키티케야. 이삭은 리버풀이 보는 이유는 진짜 하나 간단한 거. 솔직히 말해서 이번 시즌 이삭이 뉴캐슬을 남는다 쳐요. 이삭이 정말 뉴캐슬에서 종신할까요? 전 종신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삭 본인도 결국에는 어떤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어느 타이밍에 그걸 선언하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 되면은 이삭은 어차피 리버풀 같은데 못 가요. 리버풀 어차피 9번 보강 될 거거든. 그리고 다음 연도에 갈 거면은 가격도 많이 깎아야 되고, 그리고 주급도 조금 더 받고 싶을 거고, 당연하게 여러 상황들을 보아하니 지금 아스날도 세슈코나 유케레스 같은 선수들 데려오면 이삭이 들어갈 곳은 아예 없고, 그럼 그나마 리버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뉴캐슬 입장에서도 이삭을 팔 거면 리버풀밖에 거의 대상이 없고, 이삭도 떠나게 된다면은 본인이 다른 리그 가는 것보다도 웬만하면은 이 리그에 남아가지고 이미 적응한 리그에서 뭔가를 들어올리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리버풀은 이삭을 보고 있을 거고, 이삭도 마음 한켠에 리버풀이라는 생각은 아예 지우지는 못할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싸움일 뿐이지 이건 몰라요. 언제나 주축 선수들 절대 안 판다고 하는 선수들 돈 가져오면 팔아요. 리버풀은 예전에 쿠티뉴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에요. 바르셀로나가 정말로 원했고 계속 원한다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접근을 했음에도 선수는 가고 싶어하고 구단 측에서도 고심 끝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비드되니까 판 거예요. 원래 보드진도 쿠티뉴 파는 거 자존심에다가 다음 세대 이어줄 에이스라서 절대 안 팔려고 했어요. 클롭도 안 팔려고 했어요. 무조건 not for sale로 그대로 가야 된다. 그런데도 마지막에는 보드진도 감독이 결정할 수 있게끔 해줬고, 바르셀로나도 그 돈을 맞춰버리니까 쿠티뉴가 나간 거지. 어느 선수도 not for sale은 없어요. 솔직히 금액을 진짜 말도 안 되게 가져오면은 말도 안 되게 팔려요. 다만 리버풀이 이삭을 그만큼의 비드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와 뉴캐슬과 협상을 하게 된다면 정말 어느 선에서 맞출 수 있느냐에 대한 싸움이겠죠. 그래서 리버풀이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될 거고, 이삭도 어차피 우승 야망이 있다면은 어차피 언젠가는 뉴캐슬에서 떠날 확률이 높죠. 이 뉴캐슬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게 들리겠지만은 어쩔 수 없죠. 뉴캐슬이 리그 우승이든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할 확률은 극히 낮기 때문에 선수가 그런 걸 우승하고 싶다라는 야망이 조금 있다면은 팀을 옮길 확률은 존재하는 거. 리버풀은 그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고, 1억 5천만 파운드가 말처럼 말도 안 되는 비드까지는 아니에요. 이건 장부 싸움이라 가지고 장부를 리버풀이 맞출 수 있고 판매해가지고 그값 뽑겠다. 그리고 리버풀은 지금 미르치 데려오고 케르케즈, 프림퐁 이렇게 다 데려오고 하는 거 보면은 콴사도 팔아버리고 한 거, 콴사 판 거 엄청난 의미예요. 사실 예전 리버풀 기조였으면 콴사 안 팔았어요. 콴사 잠재력 보면서 키우겠단 마인드로 하고, 솔직히 리버풀이 콴사 판 그 금액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오히려 그 자리를 더 높은 퀄리티로 대체하겠다는 야망이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돼요. 리버풀은 돈이 급한 구단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이 판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로. 원래 리버풀 스탠스는 그 퍼포먼스라고 해서 팔질 않아요. 근데 그 콴사를 팔았다는 의미는 더 높은 선수로 채워보겠다는 야망과 리그를 지배하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라서 지금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리버풀은 리그를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완전히 붉은 제국을 다시 건설하겠다는 마인드가 채워진 거라서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지도 이제는 예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계속 이삭 보고 있는 거예요. 예전이었으면 에키티케 데려온 다음에 끝냈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 공기가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리버풀 기조랑은 다르게 생각하려고 해요. 이제는 당연히 리버풀이 데려오는 선수들 특징, 23살 안팎의 어린 선수들은 리그 150경기, 대표팀 경험, 그리고 이제 리그 적응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 그리고 리그에서도 이제 탑급으로 찍을 것 같은 잠재력을 인정받은 몇몇 이런 조건들은 다 있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유지를 하겠지만은 아예 S급 선수를 데려오려는 판단, 벤치 뎁스에 있는 선수들의 퀄리티도 예전보다는 한층 더 강화시키는 이런 판단들에 대해서는 이제 쉽게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지금 하토나 이런 선수들도 저는
아예 가능성 없다고 저는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이젠 몰라요. 이젠 진짜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공격적이고 리버풀 전체 역사를 따지더라도 이렇게 공격적인 이적 시장을 보낸 적이 없을 거예요. 대단히 공격적입니다. 프리미어리그를 한번 정말 몇 년 지배해보겠다는 마인드가 있구나. 비르츠가 성장하는 기간은 리버풀도 황금기를 다시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계산을 다 했을 거라서 더 이상 애매한 스탠스로 스쿼드에 애매한 선수들을 둘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클롭도 지금 만약에 클롭이 지휘하고 있잖아요. 공격적으로 할 거예요. 시대가 변했고 클롭이 지휘하던 상황의 리버풀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상황하고 지금은 너무 다릅니다. 이거를 뭐 클롭은 어쨌거니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아무리 투자를 하더라도 맨시티를 못 넘을 확률이 꽤 존재했어요. 맨시티 스쿼드 말 안 됐다니까. 정말 우리가 최고 퀄리티의 선수들을 다 모아오더라도 과연 리그 우승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언제나 맨시티 우승, 맨시티가 탑도 어떻게 보충을 하든 맨시티랑 과르디올라를 넘을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젠 알거든. 과르디올라 주춤하고 있고 맨시티의 그 세대도 한번 접은 걸 알고 여기도 리빌딩을 했기 때문에 리빌딩을 했을 때는 모르죠. 그 팀이 어떤 조화를 이룰지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리버풀은 조금 더 빠르게 맨시티보다 치고 가겠다는 마인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애초에 맨시티도 비르츠에게 관심을 보였는데 그냥 리버풀이 비르츠를 데려온 것 이것만으로도 아마 자신감을 많이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젠 더 이상 리버풀은 선수를 뺏기는 느낌도 아니에요. 만약에 리버풀에서 자유계약을 통해서 레알 마드리드 가고 싶다? 가라고 하는 게 나아요. 이제 가라고 하는 게 나아요. 필요 없어요. 만약에 그런 마인드로 있을 거면 진짜 필요가 없어요. 이젠 어차피 리버풀 센터백 오고 싶어하는 선수들 줄 서 있어. 지금 주축 멤버가 되고 싶어 해야지. 이 주축 멤버가 아니라 여기서 나가고 싶어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바로 팔아야 돼요. 조직력에 큰 문제가 돼. 이건 안 돼. 그래서 코나테는 아직 어떤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좀 기다리고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면 빨리 저는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분위기 흐리는 거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레알 마드리드 클럽 위상에 눌려서 아놀드 뺏긴 거잖아요. 사실 모든 구조가 위상의 상대적인 위상으로 선수를 데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현재 이삭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클럽 위상입니다. 리그 우승, 챔피언스 리그 우승 야망을 가지고 있는 구단이 자신을 계속해서 팔로잉 하고 있다? 이거 무시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이삭이 나오고 싶은 야망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우리 너한테 천문학적인 금액 충분히 줄 수 있어. 이거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라서 리버풀 이상 영입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이거 가능성 없는 얘기다. 리버풀 발 뺐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만 뉴캐슬이 이삭을 같은 리그에 팔고 싶어 하진 않을 거죠. 이것 때문에 더 그래요. 이 계약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리차드 휴즈도 알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어. 전 세계 모든 축구 팬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선수가 결심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 복잡하게 묶여있는 끈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게 될 것이라서 지켜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삭을 그렇다고 데려올 거라고 확신하는 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고 그냥 와 리버풀이 아직도 이삭을 포기하지 않을 만큼 장부가 널널하고 그 정도의 클럽 위상이 됐구나 이런 거를 즐기면 됩니다. 지금도 막 안 된다 뭐 한다 라고 닫아둘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그걸 그냥 즐기면 돼요. 와 리버풀이 이 정도의 파워와 돈이 있어? 이걸 쓸 준비가 되어 있어? 너무 재밌겠는데? 이렇게 즐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 건강에도. 게이 관련해서는 사미 목벨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사미 목벨이라면은 런던 쪽 팀들은 그냥 목벨 얘기만 다 들어도 되고요. 우선 BBC 소속에 있는 기자이기 때문에 없는 말을 지어서 하진 않죠. 일단 마크 게이 관련 크리스탈 팰리스도 런던에 있는 구단이기 때문에 게이를 향한 리버풀의 진지한 관심 그 외에 이런 말들을 한 것들을 보면은 그대로 믿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상세히 한번 내용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가 거절했던 최종 금액은 6,500만 파운드. 뉴캐슬의 비드 이것도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6,500만 파운드를 비드하는 팀은 당연히 없을 거고 어느 만큼 낮아지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이런 말을 우선 목배를 했습니다. 4,000에서 4,500만 파운드만 지불하게 된다면은 거래가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으나 아무 금액이나 우호적으로 거래할 확률은 좀 낮습니다.
금액이야 관사를 3,500만 파운드 정도의 패키지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리버풀이 얼추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게이가 월드컵을 앞두고 꾸준한 출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FA로 나갈 생각도 가지고는 있죠. 다만 크리스탈 팰리스가 FA로 보낼 생각은 또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건 정말 좀 복잡한 딜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리버풀이 개인 협상도 가져가야 되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요구하는 금액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고 리버풀이 그렇다고 해서 1년 남은 게이한테 정말 막 5천만 파운드 이렇게 지불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마치 예전에 옥슬레이드 체인벌린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리버풀이 데려올 때 야 이거 비싸다 막 이런 말이 많았어요. 그때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우선. 그래서 리버풀이 게이를 FA로 데려오려는 의사는 갖고 있지만 과연 크리스탈 팰리스가 FA로 건네줄지 이게 의문이고 게이는 FA로 나오고 싶지만 또 나오더라도 우리가 주전 보장을 해줄 수 있을지 이것도 고민인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마냥 긍정적으로만 저는 보진 못할 것 같고 게이와의 개인 협상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게이는 왼쪽 오른쪽을 다 스타팅으로 뛸 수 있는 선수라서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을 가져갈 수 있는데 월드컵을 앞둔 센터백 입장에서는 애매하게 로테이션으로 뛴다 이런 거 용납이 안 될 겁니다. 확고하게 40경기 이상을 뛰고 싶어 할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뛰어야만 투엘한테도 어느 정도 임팩트를 줄 수 있고 본인도 퍼포먼스를 유지하면서 월드컵 참가할 수 있고 게이가 스쿼드 멤버에 포함 안 될 확률은 솔직히 낮죠. 근데 자기도 한 자리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높은 팀에서 꾸준한 출전을 해야만 하는 게이이긴 합니다. 다른 소식들을 조금 보게 되면은 벤도크 플러스 알파로 게이를 바꾸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긴 해요. 왜냐면은 게이한테는 지금 세론이 붙어 있어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누군가한테 팔게 되면은 첼시한테 꽤나 큰 금액을 줘야 되거든요. 20%. 그래서 고민하면서 윙이 필요해? 그럼 도크 줄게.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로 어느 정도 자금을 넣어 줄 테니까 게이랑 바꾸자 라는 이런 방식도 생각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아르네 슬롯의 프로젝트에서 벤도크가 살아남을 확률은 전 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탑급으로 성장해버린 거 아닌 이상 단기간에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리버풀은 달려야 하는 상황이라서 벤도크를 이 딜에 포함시킬 수만 있다면은 포함시키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게이와의 개인 협상도 조금 궁금하고 리버풀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요구하는 금액을 정말 맞춰줄 것인지 1년 남은 게이한테 4천만 파운드 4,500만 파운드 이렇게 줄 바에 우리 내년에 FA로 데려올게 이런 판단도 내릴 수는 있어서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게이가 그렇다고 해서 리버풀에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 떨어지는 팀을 가고 싶어 하진 않을 거거든요. 본인도 이제 전성기 라인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를 꾸준히 나갈 수 있는 팀에서 주력 멤버로 뛰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승팀의 입장에서 게이를 딱 바라보면서 내년에 FA로 오는 거 어떠냐 이렇게 스멀스멀 건드리다가 내년에 데려오는 것도 전혀 이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맨시티도 센터백을 보강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게이를 한번 건드려 보겠다 이런 접근 들어가는 순간 우리도 머리 아파지거든. 남은 기간 동안 게이를 어떻게 협상을 끝낼지 어떻게 접근할지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관사가 나간 자리에 게이가 들어오면 이건 정말 완벽한 영입이긴 합니다. 게이한테 뉴캐슬도 관심이 좀 있고 토트넘도 관심이 있고 첼시도 관심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현재는 아닌 듯. 혹여나 FA로 풀리게 되면 뭐 맨시티도 접근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주전을 확보받지는 못할 거라서 이적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리버풀이 게이에게 진지한 관심만 보인다면 솔직히 유리한 자리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협의를 볼지 게이를 좌측에서 시간을 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측에서 지금 코나테 있는데 게이를 주전으로 주겠다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코나테한테 어느 정도 압박을 넣으면서 게이랑 딜을 계속 가져가려 하지 않을까. 당장 리버풀이 게이를 확 데려올 필요까지는 없어요. 게이한테 관심이 있는 팀들과 리버풀이 경쟁했을 때 또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리버풀이 원하는 프로필은 작은 센터백은 절대 아니에요. 작은 센터백이 있다면은 인버티드까지도 감안하고 있는 것일 확률이 높고 하토의 경우에는 아직도 키 클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성장 안 끝났을걸요. 리버풀 선수로 예시를 들어보면은 조던 핸더슨이 리버풀 와서 더 커가지고 188 가까이 찍은 거예요. 프로필은 지금 얼마로 찍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제 센터백들하고 썼을 때 핸더슨이 거의 동일 선상에 있었어가지고 핸더슨의 경우는 리버풀 와서 더 크고 막 그랬죠. 하토도 몰라요. 06년생에다가 그거는 근데 뭐 메디컬 팀이 더 잘 알겠죠.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작은
다른 선수를 데려왔으면 그거에 대한 활용폭은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났을 거니까. 근데 하토는 저도 센터백으로 분류해버렸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케르케즈가 완전 주전을 먹을 거라서 하토도 타이밍 안 맞으면은 경쟁 많이 붙어서 힘들 수도 있어.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해야 되고, 확실한 거는 반다이크가 하토한테 입김 많이 불어넣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리버풀이 왼발 옵션에다가 네덜란드 선수가 딱 왔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냄새가 나잖아요. 지금 리버풀 하토한테 관심 있으면은 어느 정도 반다이크가 입질해놓고 야야야 지금 버텨, 월드컵 때까지 꾸준하게 뛰고 그 다음에 내년에 우리가 어느 정도 비드해가지고 너 리버풀 합류하면 딱 돼. 레프트백하고 왼쪽 센터백 이렇게 두루두루 뛰면은 충분할 거야. 이거 갈 수 있어. 반다이크가 있잖아. 반다이크에다가 네덜란드 라인에서 왼쪽 센터백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선수라면은 그거 몇 마디 그냥 대표팀 갔을 때 하면은 이거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하토 리버풀이 데려오긴 할까, 이거 고민 많이 하겠지만은 왼쪽 센터백하고 레프트백 다 혼용해서 쓰겠다 하면 당연히 가능한 자원이고, 반다이크도 하토의 재능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월드컵 앞둔 시즌에서 이동하지 말고 그대로 꾸준한 출전을 하며 퍼포먼스 유지, 그 다음 해 리버풀이 관심을 보이며 데려와도 좋습니다. 적어도 이런 재능들은 반다이크 있을 때 데려와야 합니다. 반다이크 아래 다국 센터백이 튜터링을 받는다? 이거 안 갈 선수가 없어요. 오히려 리버풀 적응 빠르지, 노하우 다 배우지, 프리미어리그 몸싸움 경험하지, 선수단 강력하지, 여기 안 갈 이유가 없어. 주장들은 웬만하면은 구단 돌아가는 거 다 알고 있다고 보면 돼요. 얼마 쓸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거 다 알고 있으면 돼. 예전에 우리가 위상이 바닥에 있을 때 브랜든 로저스가 스티븐 제라드한테 크로스 전화 넣으라 했잖아. 이게 정말 슬픈 얘기인데 제라드가 영업 뛰었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터무니없는 선수들 제라드가 전화 돌리면서 리버풀 오지 않을래? 예전에 이런 시대가 있었어. 우리가 그렇게 해도 오질 않았으니까. 주장들은 웬만하면은 이 구단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있어가지고 이 영입하는 과정에서 정말 강력한 힘을 보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게다가 거의 동 포지션에서 뛰는 선수들이라면은 이거 입김을 아예 무시를 못하죠. 근데 이거는 로저스한테만 너무 뭐라고 할 건 아니고 그만큼 리버풀이 개판이었다니까.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누군가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 감독이 말하는 거나 구단이 말하는 것보다도 제라드의 전화가 더 강력했다니까. 그 정도로 약했어요. 그리고 반다이크도 2년 뒤에 재계약을 전 또 할 거라 봐요. 이번 월드컵 뛰고 반다이크는 대표팀 은퇴하려고 할걸? 지난번에 유로 끝나고도 주장직 내려놓겠다는 약간 스탠스 보였어가지고 멈칫하긴 했는데, 월드컵 끝나면은 반다이크는 대표팀에서 끝낼 확률이 꽤 높아요. 본인도 더 구단에서 더 오래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확률도 꽤 있어서